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얘기해주세요. 다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 되신다. 당신 자식들은 깨우쳤냐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말 그대로 그냥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당선이 됐을 때는 고등학생이라 어차피 투표권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 학업에 좀 중요를 필요로 해서 정치계라든지 전혀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대학생이 되면서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사건이 딱 터지게 되면서 처음에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했지만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친구들도 다 같이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욕하거나 아니면 그 언론을 통해서 가짜 언론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그런 가짜 언론들을 보고 정말 박근혜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고, 이제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촛불 집회에 나갔던 아이들도 있고 이랬는데, 저희 처음에 제가 아스팔트 나오게 된 이유도 엄마로 하여금 나오게 됐는데, 저 처음에 이제 엄마랑도 다툼이 있었죠. 다툼이 있었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너 그러다가 우리나라 공산화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나 취업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 취업 필요 없다고. 어차피 너 공산화 되면 취업이 무슨 상관이냐. 그냥 내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너 아스팔트 나가라. 라고 해서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게 언론에서 보는 거랑 그리고 진짜 내가 현장에 가가지고 그 분들이 외치는 거랑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직접 찾아봤죠. 찾아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뉴스가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구나. 그때 한번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저희가 이렇게 행진도 하잖아요. 그때 제가 2017년 1월 20일경에 나왔으니까 약 3년이 넘게 아스팔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시민단체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어르신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 그때 당시 3.1절에는 남대문부터 거의 광화문 끝까지 사람 꽉 찰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 자리에 하나 있었는데, 되게, 있었는데, 그, 행진을 하게 되다 보면 한 5km씩 걸어요. 4, 5km씩. 한여름에 이제 폭염 때 그렇게 걷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분들이 사기를 채워주려고 어르신분 한 분께서 얼음 이만한 걸 사오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진하시는 분 입에 얼음 하나씩 물려주면서 그거 물고 행진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불법 파면이 당하신 날이 3월 10날이잖아요. 그때상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날을 셌어요. 3월 9일날 안국역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안국역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아자동차 앞에서 이제 밤을 새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에 관계자 중 한 분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 되신다 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기쁘게 기다렸거든요. 기쁘게 기다리면서 저랑 엄마랑 이모랑 같이 해서 같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3월 초라서 굉장히 추웠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밤을 새다 보니까 지하철역 지하도 내려가서 거기서 벌벌 떨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침이 돼가지고 탄핵 무효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외치고 있고, 그리고 아침에 잠깐 지하철역에 내려갔었는데 거기에 TV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제 발표하는 순간이었는데
순간 박근혜 대통령님을 막 파면한다라는 그 뉴스를 보고 처음에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아시는 분은 네, 아시겠지만 좀 사망자 분들이 꽤 네. 나오셨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그때 제가 알기로는 경찰차가 이렇게 앞에 딱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전라도 경찰이라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길을 딱 버스로 대형 버스 같은 경찰차로 막으면서 뭐 못 들어가게 하고 하니까 그리고 막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기로는 체류탄도 던지는 거 던져가지고 빨리 가라고 해제하라고 라고 경찰들 목소리도 들렸고 그리고 그 어르신분들께서 너무 이제 분노하시고 화도 나오시고 억울하셔가지고 경찰차에 올라가셨다가 떨어져서 사망하신 분들도 그때 계셨고 제가 순간 그때는 그 충격 때문에 안 간다고 했어요, 집회를.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한 21살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당분간은 가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때 그 충격으로 잠깐 그 집회를 안 가고 있다가 그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현 사태가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스팔트에 나오게 된 이유도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가 비록 여성이라 국방에 진짜 가서 총을 하거나 뭐 배우거나 하진 않겠지만 원래 우리 대한민국은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인데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보면 전쟁이 나면 남성들만 가서 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그 치마에 돌 담아가지고 던지듯이 지금은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남녀노소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외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도 처음에는 이제 밥상머리 교육으로 인하여 나오게 되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이제 나오면서 1인 시위도 하고 목소리도 외치고 있는데 어 사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복귀가 되면서 좀 제가 지금 현재 아스팔트에 나오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되면 이제 아이들한테 막 엄마 옛날에는 어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면 아 엄마 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함께 투쟁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저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 보니까 같은 20대 지금 현재 제 친구도 다 20대다 보니까 같은 20대 30대 40대 같이 올라갈지언정 저는 이 아스팔트에 나옴으로써 후세의 아이들한테 해줄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 보니까 되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한번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같이 원래 하시는 그 언니랑도 또 기회 되면 한번 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해서요. 네, 얘기하셨어요. 하시기 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스팔트에 나오게 되면서 약 3년 넘게 나왔었죠. 나오게 되면서 뭐 처음엔 그냥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1년 전부터는 유튜브 활동을 함으로써 뭐 말 그대로 집회 내용을 찍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그 저희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에 나가 보면 제가 한 연사로 몇 번 서본 적이 있어요. 서보게 되면서 저는 20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내려와서
좀 이제 이 유튜브 활동도 하고, 집회 활동도 하고, 아스팔트 활동을 하다 보면, 잠시 이게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아스팔트 활동 하다 보면, 막 젊은이들 제발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지나가는 대깨문이라든지 좌파들이 와가지고, 어, 어르신 분들한테 당신 자식은 어 가- 당신 자식들은 깨우쳤냐고, 당신 자식들은 같이 여기에 있냐고라고 물어보면 뭔가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왜냐면 이제 저야 그냥 같은 20대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야 깨우쳐서 나온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 그게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그, 자녀분들, 한 명씩만 이렇게 깨우쳐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보다 이 현 상황에서 좀 더 타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애를 키우긴 하지만 가장 가까우면서 또 가장 먼 게 또 자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다 들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처럼 그 부모님들이 몸소 실천과 그리고 또 말과 밥상머리 교육 같은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어, 이제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라는 그 마음으로 아마 그 나라를 생각하고 가족을 또 대하고 그 자녀한테 얘기하게 되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쉽진 않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현재 이 우한폐렴을 주제로 해서 1인 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낮에는 1인 시를 하고 있고, 밤에는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날 주제에 맞춰서 방송을 하고 있고, 사실 계획이라는 게 막 내일 당장 무슨 천지기변이 나오거나 뭐 내일이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무계획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밝은 애광장 구독자 그 자유발언 때 시간에 나와주신 애국자매 TV를 운영 중인, 그러니까 유튜브로 애국자매 TV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두 분이서 활동을 하시는데 오늘은 일이 있으셔서 이제 한 분만 나오셨고요. 많이 검색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 주시고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